안녕하세요. 악튜러스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파이썬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계속 알아봤는데, 뭐, 알라방 서점, 뭐 그런 예제도 이제 쭉 다뤘었고요. 오늘부터는 함수 오버로딩에 대한 어떤, 파이썬에서의 함수 오버로딩 방법, 대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안에 대해서 한 3시간 정도에 걸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함수 오버로딩이라고 하면 흔히 이제 자바나 C샵처럼 정적 타입을 사용하는 스태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타입의 형태가 이제 고정적인 그런 언어에서는 동일 함수명으로 오버로딩이 가능합니다. 이 오버로드는 오버라이드랑 이제 혼동하시면 안 되는데 오버라이드는 이제 함수 재정의이고요. 이 오버로딩 같은 경우에는 함수 재정이라고 부르지는 않고 따로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 좀 어려운데 어, 원래는 동일 함수명으로 뭐 인자를 다르게 한다든지 타입을 다르게 해가지고 동일 함수명을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샘플 펑크라는 이제 두 개의 똑같은 함수명을 가진 함수가 있지만 이 자바에서는 int a, string a 이렇게 쓰게 되면 서로 이제 다른 함수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걸 이제 함수 오버로딩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a라는 인자가 앞에 타입이 인티저냐 아니면 스트링이냐 아니면 뭐 개수가 인자가 한 개냐 두 개냐에 따라서 서로 이제 다른 함수로 인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함수명은 같지만 다르게 쓰인다. 그러니까 결국 콜할 때 어떤 값들이 들어오느냐 에 따라서 그 함수를 이제 사용할 수 있고 없고가 결정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함수 오버로딩이 되는데 파이썬에서는 이런 형태의 오버로딩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인자 안에 이 a가 타입이 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동적 형태의 타이핑이기 때문에 그냥 A만 가지고서는 이게 인티저인지 스트링인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인티저 A가 들어오는 샘플 펑크랑 스트링이 들어오는 샘플 펑크랑 네, 서로 구별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제 오버로딩은 가능하지가 않고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다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버로딩을 얘기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함수 콜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어 제일 간단한 함수가 이제 인자가 아예 없는 형태죠. 인자가 없는 이제 no args라는 함수를 정의하면 호출할 때도 no args 하고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넣는 형태로 이제 호출이 되겠죠. 이런 걸 이제 인자 없는 함수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보셨던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사용했던 거는 이 포지셔널 아규먼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위치 인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번역이 맞는지는 좀 잘 모르겠네요, 저도. 음, 그래서 어, 이렇게 mandatory args란 함수에서 x, y, z에 해당하는 x, y, z 세 개의 인자를 이렇게 쓰게 되면 첫 번째는 x고 두 번째는 y고 세 번째는 z가 됩니다. 순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포지셔널 아규먼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X, Y, Z에 해당하는 그 값들을 호출할 때 맨데토리 알고스 호출하는 순간에는 값들을 이제 넣게 되는데 인자에 이제 전달하게 되는 거죠. 전달할 때는 순서도 지켜야 되지만 개수도 지켜야 됩니다. 즉, 세 개의 인자가 있다라고 하면 세 개를 반드시 전달해야 되죠. 이 중에서 하나가 빠지게 되면 네, 호출할 때 신탁스 에러가 나게 됩니다. 아, 런타임 에러가 나게 되네요. 네, 런타임 에러가 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스트링과 베리어블 o가 이제 다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필수 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수 인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mandatory args라고 네, 호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필수 인자
필수인자만으로 이루어진 이 함수 콜 형태가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형태가 되겠죠. 저희가 이제 계속 많이 알아봤던 부분이고요. 어, 그에 반해서 이 필수인자가 아닌 걸 사용하는 경우, 즉 초기 값이 있는 경우의 호출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초기 값이 주어진다라는 의미는 어, 내가 그 인자의 어떤 값을 전달하지 않더라도 디폴트, 네, 디폴트로 세팅되는 값이 이미 있기 때문에 값을 굳이 전달할 필요는 없다. 즉 선택사항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는 이제 옵셔널 아규먼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함수 콜에서 이 디폴트 아규먼트라는 함수에서 보시면 x, y, z는 이제 검은색으로 표시해 놓은 x, y, z 인자는 이제 필수 인자가 되겠고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a하고 b는 선택 인자, 선택 인자가 되겠고 초기값이 지정되어 있죠. 이 초기값을 지정하는 방법이 a에다가는 sum string이란 걸 초기값으로 세팅해. 그리고 b에다가는 펄스를 세팅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앞에 있는 a가 키워드가 되겠고요. 뒤에 있는 sum string이 값이 되겠습니다. 초기값. 그래서 이런 A하고 B의 이런 식의 형태를 키워드 인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값을 세팅하는 함수 정의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키워드 아규먼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A하고 B를. 이 초기값이 있는 함수 인자가 있으면 이것도 이제 호출하는 방법이 조금 다양한데 그것들을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x, y, z 이 초기값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x, y, z, a, b 그래서 5개의 x, y, z, a, b를 차례대로 마치 아까 앞에서 필수인 위치인자만 있는 것처럼 호출을 하는 거죠. 마치 필수인자인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5개를 순서대로 적게 되면 네, 모두 위치인자로 그냥 호출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거를 이제 선택인자로 초이값이 있기 때문에 옵셔널하게 호출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니까 이렇게 필수인자만 호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A하고 B에는 이 값들이 들어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 어떤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여전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필수인자와 선택인자를 섞어서 호출하기인데요. 이렇게 필수인자 세 개를 호출하고 뒤에 이제 빨간 부분에 A와 B의 어떤 조합, 그러니까 A와 B의 조합이라고 하면 뭐 둘 다 호출 안 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A나 B만 호출할 수도 있고 둘 다 호출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이제 호출도 가능하다라는 건데 그렇게 호출할 때는 여기에 B는 true 아니면 A는 뭐 some string 뭐 A는 뭐 some string B는 true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키워드 형태로 이제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죠. 키워드 형태로 써주셔야 이게 A 자리에 들어가는 값인지 B 자리에 들어가는 값인지 알 수 있겠죠. 뒤에서 코드를 보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 또 호출할 수 있냐면 전부 키워드 인자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는 뭐, Y는 뭐 이런 식으로 호출할 수가 있는데 전부 키워드 인자로 호출하는 경우에는 이 위치를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Y는 4, X는 1, Z는 3, A는 하이 이런 식으로 키워드 인자로 호출할 때 순서는 큰 상관이 없는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필수 인자에 해당하는 세 개의 인자들은 전부 키워드 인자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 여기에서 x, y, z 중에서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이 함수 콜이 에러가 날 거예요. 함수 콜이 에러가 나고요. 그래서 필수 인자는 키워드에 전부 포함이 돼야 되고
선택 인자는 당연히 포함이 돼도 되고 안 돼도 된다. 네, 이걸 한번 코드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리 작성해 놓은 이 디폴트 아규먼트라는 함수고요. 방금 보셨던. 그리고 이제 메인 펑션에서 호출할 때 바에다가 10.8을 이제 할당해 놓고 일단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착하게 X, Y, Z, A, B 순서로 그냥 전부 다 이제 호출해 주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포지셔널 아규먼트 형태로. 두 번째는 여기서 선택 인자인 이 두 개 A하고 B를 빼고 X, Y, Z만 이제 호출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 필수 인자 호출하고 그 뒤에 키워드 형태로 선택 인자를 필요한 것만 호출해 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셨던 게 X, Y, Z 그리고 A, B 전부 다 키워드 형태로 나타내는데 당연히 이제 필수 인자는 전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약간 음, 이런 게 될까 싶은 그런 게 이제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세 개를 추가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A, X, Y, Z를 넣고 그 뒤에 A를 키워드를 안 쓰고 이렇게 롱 스트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에러가 날까 안 날까? 두 번째 테스트는 어, 마치 여기 A 자리에다가 B에 해당하는 불린 타입이죠. B가 이제 트루냐 펄스냐인데 A 자리에다가 이렇게 펄스를 집어넣었어요. 에러가 날까 안 날까? 그리고 세 번째는 X, Y, Z와 A와 B를 전부 이제 포함해서 키워드 형태로 전부 나타내는데 필수인자인 Z를 빼버렸습니다. 이럴 경우에 에러가 날까 안 날까? 위에 네 개는 이제 당연히 에러가 안 날 거고요. 이 가능한 조합을 이미 보셨으니까 테스트 세 개 중에 전부 에러가 날까? 아니면 전부 에러가 안 날까? 아니면 일부만 에러가 날까? 그 부분을 한번 집중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실행을 시켜 볼게요. 파이썬 보시면 제가 일부러 이 함수 안에 프린트 A만 해놨어요. A는 초기 값이 썸 스트링인데 호출 안 하면 이제 당연히 썸 스트링이 찍히겠죠. 제일 처음에는 롱 스트링 줬으니까 이제 롱 스트링 찍힌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A의 값을 안 줬으니까 전부 이제 썸 스트링으로 초기 값으로 찍힌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 테스트 통과를 했네요. 롱 스트링으로 찍혔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어, A와 B 전부 안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A의 순서에 따라서 네 번째 칸은 A가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A가 차지하고 있고 그 네 번째 순서에 전달한 인자가 이제 A에 할당이 돼서 롱 스트링이 찍혔고요. 문제 이제 두 번째 테스트인데 마치 A 자리에 이제 펄스를 집어넣은 케이스인데 그러면 이제 B의 펄스가 들어갈까? 에러가 날까? 아니면 A의 펄스가 들어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B는 펄스라고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얘는 A로 인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가 초기 값은 썸 스트링이지만 이게 이제 파이썬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A가 그렇다고 항상 스트링이어야 된다라는 보장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값은 문자열인 썸 스트링이지만 이렇게 A 자리에다가 펄스를 넣게 되면 A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A는 그냥 펄스로 찍힌 거예요. 그럼 이제 당연히 B는 값을 안 넣었으니까 펄스겠죠. 안 찍어봐도 알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X, Y, Z와 A와 B 전부 이제 키워드로 표현하는 건데 Z를 일부러 고의로 누락시켰죠, 제가. 그러면 바로 네,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디폴트 아규먼트의 필수 인자가 required position argument인 Z가 없다. 네, 똑똑하죠. Z가 이제 없다라고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런타임 에러가 났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초기값이 들어가니까 벌써 이제 호출하는 형태가 굉장히 이제 다양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은 직접 이리저리 테스트해 보시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좀 주의할 점이 있어서 그 부분만 좀 더 전달해 드리고, 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참고 자료에 올려주었던 파이썬 3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챕터 7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것도 어, 이 초기값 할당이 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예제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넘버는 5라고 이제 어떤 넘버라는 변수가 있을 때 이 펑키 펑션에 넘버라는 인자에 넘버로 이렇게 초기값을 할당하게 되면 넘버는 5네. 이렇게 되겠죠. 그럼 프린트 넘버 하면 5가 되겠죠. 근데 어 넘버의 값을 5가 아니라 만약에 코드상에서 어떻게 지지고 볶고해가지고 넘버의 중간에 넘버가 이제 7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펑키 펑션을 호출했을 때 그러면 7이 찍힐 것인가? 7이 찍힐 것 같죠? 어떻게 될지 한번 코드로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심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 이 hello라는 펑션 호출할 때 리스트라는 리스트 형태를 초기화를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초기화 시켜줬습니다. 초기값이죠, 일종의. empty 리스트로 초기화를 해주면 hello 호출될 때마다 리스트는 초기화되고 리스트에 아무것도 안 넣는다면 초기화되고 a를 add 했으니까 프린트 리스트 하면은 항상 hello 그냥 빈 인자로 전달하면 그냥 리스트는 항상 A가 되겠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어, 여기 이제 가변 객체라고 이제 제가 적어 놓은 건 이제 영어로는 뮤터블이 되는 건데 리스트는 이제 뮤터블이죠. 어, 그 튜플은 이뮤터블인데 리스트는 뮤터블인 게 계속 뭔가 값이 저장이 되고 변경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코드를 실행해 보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인데요. 아까 보셨던 펑키 펑션이요. 펑키 펑션을 넘버 자리에다가 이 변수인 넘버를 이제 할당을 하게 되는 이제 초기값 함수인데 자, 넘버를 6으로 세팅했습니다. 넘버를 6으로 세팅하고 펑키 펑션을 이렇게 8을 집어넣게 되면 어넘버 자리에 8이 들어가니까 얘는 당연히 이제 8이 찍히겠죠. 이건 누구나 알 수 있고요. 근데 펑키 펑션 그냥 이렇게 인자 없이 호출하면 나 이제 넘버 6이니까 이제 6 할당됐으니까 6 찍겠지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파이썬 디폴트 856이 찍혔죠. 856 856 넘버는 6이고요. 펑키 펑션 첫 번째는 당연히 8인데 두 번째는 6이 안 찍히고 5가 찍혔죠. 8, 5, 6. 어이 뭐야 이거 왜 5가 찍혔지? 이게 이제 주의해야 될 첫 번째 부분인데 넘버 5가 이렇게 위에서 세팅이 되어 있고 여기 이걸 구분해서 코라는 부분이랑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윗부분에서 정의할 때는 펑키 펑션 정의할 때는 넘버에 넘버를 이제 할당을 했죠. 그래서 넘버가 함수 정의할 때는 5였기 때문에 얘는 실질적으로 5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프리테이션 할 때 5로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동적으로 넘버가 6으로 바뀌었다라고 해서 펑키 펑션이 어, 얘가 6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여기는 이걸 다시 재정의해서 6으로 다시 바꿔야지 이런 식으로 동적으로 정의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 정의할 때 초기값은 동적 할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봤던 예제는 뭐냐면 얘는 이제 제가
여기 이제 medium.com 여기 이제 예제에서 찾은 건데요. hello라는 함수를 호출을 할 때, hello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list라는 이제 mutable object를 이렇게 초기화 시키는 코드가 이제 들어가 있고요. 빈 empty list를 호출하고요. 그리고 list에다가 a를 이제 추가하게 되면 음, A가 찍힐 건데 그냥 호출하게 되면 여기 hello 처음에 호출할 때 A가 이제 당연히 찍히겠죠. 그리고 이제 hello 호출할 때 B만 들어가 있는 리스트를 호출하면 이제 얘가 B로 이제 초기화된 상태에서 A가 추가되니까 B하고 A가 찍힐 거고요. 그런 다음에 문제 이제 hello를 두 번째 네, 아무것도 인자 없이 호출할 때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그러면 나 이제 헬로 호출 이제 empty로 empty 리스트 됐고 얘도 이제 A 찍히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A가 찍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파이썬 보이트 보시면 이 위에 코드에서 이제 가지고 온 부분이 id라는 부분인데 이게 뭐 일종의 음, 객체 주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객체 주소를 이제 찍고 위에 뒤에다가 리스트를 같이 출력하는 코드인데 보시면 첫 번째 헬로 호출했을 때 이렇게 찍혔고요. 두 번째 헬로 호출했을 때 이렇게 찍혔는데 아이디가 이제 두 개가 다르죠. 그 결과는 이제 예상했던 거랑 같고요. 근데 세 번째 헬로 호출했을 때는 이 아이디가 위에 첫 번째 아이디랑 같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리스트라는 거는 초기화가 한 번만 되는 거야. 이 뮤터블 객체에 대해서 초기화가 한 번만 되고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헬로 호출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리스트가. 왜냐? 위에 첫 번째 헬로 호출할 때 이미 리스트가 어, 객체화 되어 있고 그리고 A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 호출한 헬로에서는 그 리스트가 이미 초기화되어 있어서 이렇게 empty 리스트로 초기화되지 못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주소에다가 A만 덧붙인 형태의 A하고 A가 출력이 됐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음, 어, 책에서도 이제 얘기하는 게 이런 식의 이제 초기화를 하지 말고 초기화를 할 거면 리스트에다가 none을 그냥 넣어라. 그러니까 none을 넣고 none인 경우에는 이 empty 리스트로 먼저 초기화하는 코드를 그렇게 작성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뮤터블 객체를 초기 값으로 사용할 때는 이런 부분을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인 함수 콜과 그리고 초기 값이 있는 함수 인자의 다양한 호출 방법과 좀 헷갈리는 부분 그리고 또 이제 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과 그리고 가변 객체, 뮤터블 객체 사용하는 경우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이라이트죠.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그 별표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